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분석팀 김병재입니다. 제가 RSA 2020에서 발표한 공급망 공격 사례 분석 및 공격 전략에 대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실제 발표 시간은 질문 포함해서 약 50분이었으나 15분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ASUS 라이브 업데이트 파일을 변조하여 악성 코드가 대량으로 유포되는 공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몇 가지 특징과 두 가지의 전략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망 공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러한 공급망 공격이 어떤 식으로 공격되는지 우리가 분석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해당 공급망 공격들의 연관성과 유사성을 찾았으며 동일 공격 그룹의 공격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격 그룹의 공격 특징들과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공급망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보안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급망 공격이란 사이버 공격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공급망 공격의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침투하여 프로그램을 변조하거나 악의적인 코드를 인젝션하고 변조한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대량으로 유포하는 방법입니다. ASUS 업데이트 파일 변조 이전에 국내에서 발생한 침해 사고 사례의 타임라인입니다. 이외에 국내에서 공급망 공격이 더 많이 일어났지만 ASUS 사고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만 모았습니다. 2011년도부터 공격이 발견되었고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을 공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공급망 공격 사례 A입니다. 특정 업데이트 서버가 해킹되어 A 회사 사내망 PC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공격자는 업데이트 서버를 해킹하기 전에 악성 코드 유포 서버에 악성 코드를 사전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버를 해킹하여 A 회사의 IP가 접속하면 악성 코드 유포지로 리다이렉션 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A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업데이트 서버에 접속하게 되고 악성 코드에 감염됩니다. 최종적으로 총 62대의 PC가 감염되었고 공격자는 3,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 케이스 B입니다. 카스퍼스키가 B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이용 중 비정상 도메인에 접속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실을 피해 업체에 전달하였고 피해 업체는 저희 쪽에 신고하여 분석한 사례입니다. 공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자는 B 회사 빌드 서버의 원격 제어 계정을 탈취하여 빌드 서버에 로그인합니다. 성공적으로 서버에 접근한 공격자는 링커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코드를 서버에 설치하고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빌드하는 과정에서 정상 파일이 변조되었습니다. 변조된 파일은 절차에 따라 NAS를 통해 업데이트 서버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업데이트 요청과 함께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고 CNC 서버에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업데이트 서버의 로그를 확인한 결과 약 한 달의 피해 기간 동안 15만 건 정도의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업체 C 회사는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고객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신고받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 PC에서 수상한 URL로 접속하는 이상 행위가 발생하였고 확인 결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격자는 C 회사가 사용하는 테스트 계정을 탈취해서 원격 제어 서버에 접속하였습니다. 원격 제어 서버에서
내부 직원 PC로 로그인이 가능했으며 내부 직원 PC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서버의 프록시 설정을 변경하여 악성 코드를 유포하였습니다. 변경된 서버의 프록시 설정은 엔진X의 프록시 패스입니다. 프록시 패스 기능을 이용하면 특정 IP에 대해서만 악성 코드 유포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방화벽 로그와 설정 로그를 확인해 보니 고객사 두 곳만 악성 코드 유포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였습니다. 특정 회사만을 대상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하였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소개해드린 C 회사를 통해 감염된 D 회사도 공격자가 공급망 공격을 시도하였습니다. D 회사의 콜센터 직원은 C 회사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C 회사 업데이트 서버에 접속합니다. 콜센터 직원은 공격자가 공격 목표로 지정한 회사의 PC이므로 악성 코드에 감염됐습니다. 접근 제어가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은 D 회사의 사내망이었기 때문에 공격자는 개발자 PC로 레터럴 무브먼트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SSH 커넥션을 SVN 서버에 접속하여 소스 코드를 탈취하였습니다. 공격자는 탈취한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변조된 파일을 유포하려고 시도했지만 유포 직전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크게 6가지의 특징들로 정리하였고 서로 다른 공급망 공격 사고들은 2가지 이상의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급망 공격은 최종적으로 은밀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감염시킬 PC를 선별하여 악성 코드를 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러그 X 악성 코드를 자주 활용하였으며 고도화된 코드 템퍼링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 사소한 것들도 더 있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를 공격한 공급망 공격 그룹은 ASUS CCleaner를 공격했던 공격 그룹과 동일하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급망 공격을 위해 정상 파일을 변조한 방법입니다. 공격자는 변조된 업데이트 파일에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C 런타임 코드를 변조하여 쉘 코드를 디코딩 함수를 삽입하였습니다. 공격자가 직접 변조한 것도 있었으며 변조된 링크 파일을 이용하여 변조된 것도 있었습니다. 변조된 CCleaner 업데이트 파일은 C 런타임에 TLS 초기화 코드를 변조하였지만 ASUS 침해 사고에서는 CRT exit 프로세스 코드를 변조하였습니다. 변조 방법을 변화한 이유는 exit 함수를 변조하게 되면 무결성 확인 등 백신 탐지 체계에서의 탐지가 이전 방법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격자는 점점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서버 침투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리눅스 서버 내 특정 명령어 파일을 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령어 실행 시 공격자 IP가 제외되어 출력되고 서버 관리자는 공격자의 침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급망 공격의 공격 과정을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는 앞서 설명드린 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 조직은 초기 침투를 위해 유효한 계정과 리모트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서비스와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드 서명과 난독화, 컴파일 애프터 딜리버 기법을 통해 탐지를 회피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암호화하고 CNC 서버로 유출하였으며 CNC 서버를 가져오기 위해 DGA 알고리즘과 같은 문자열 복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공격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서버 장악 및 흔적 제거를 위해 플러그 X 계열의 악성 코드를 주로 사용하며 필요시 복화 알고리즘 등의 모듈을 재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노출된 PDB 경로를 확인해 보면 악성 코드 제작자는 제작 단계부터
공격 목표로 삼은 특정 회사를 타겟하여 정밀하게 악성 코드를 제작합니다. 또한 플러그 X의 버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1차 악성 코드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유포 후 감염된 PC 중 원하는 PC를 선별하여 최종 악성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금전 목적이 아닌 기업 내부 정보 유출이 목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번째, 소수의 PC만을 최종적으로 감염시킵니다. 작전을 은밀하게 오래 수행하며 최종 페이로드 확보가 제한돼 보안 전문가들의 추가 분석을 어렵게 합니다. 다섯 번째, 유효한 인증서로 서명된 악성 코드를 활용하고 C 런타임 코드 변조 등의 탐지 회피 기법에 능하며 고도화되고 지능적으로 공격을 수행합니다. 공격자는 공급망 공격을 위해 개발 환경 침투와 업데이트 서버 침투,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의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가지 전략 모두 성공적인 공격을 위해 고도의 기술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대량의 악성 코드를 짧은 시간 동안 은밀하게 유포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입니다. 특히 업데이트 서버에 침투하여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방법은 개발 환경 침투 공격에 비해 코드 변조에 한계가 있어서 공격이 발견될 확률이 더 큽니다. 하지만 공격을 위한 투자 대비 상당한 효과를 얻는 전략으로 대량의 악성 코드를 유포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분석과 관점에서 두 가지 방법 모두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어 분석과 선제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음 장에 설명드릴 예방과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공급망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보안 담당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보안 사항을 적용해야 됩니다. 세부적인 설정은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공급망 공격은 기본적으로 SVN 서버, 빌드 서버, 업데이트 시스템을 목표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적어두었지만 기본적으로 공급망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잘못된 내부 정책을 확인하고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일반 네트워크망과 개발 네트워크망, 인증관리 시스템의 망분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발생한 에이수스 공급망 공격부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공급망 공격까지 공유 드렸습니다. 동일한 공격 그룹의 공격이라고 판단할 만한 유사점도 많이 있었고 그 유사점들을 분석해 보니 공급망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어디를 봐야 될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의 보고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